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벤져스 이번에 2차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저희 복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한번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응시했던 서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두 장으로 나왔네요. 와.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문제를 보고. 일단 도전마가 없어요. 도전마가 아니고. 네. 이야기 나누기인데 바깥 놀이터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조 인력 없음. 와.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약간 바깥 놀이터에서 애들이 이제 개미에 흥미를 보인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개미를 가지고 뭐 바깥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개미 놀이터를 만들면서 계속 놀고 싶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아니 교실에 있는 블록이랑 역할놀이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누기 장소를 정한 이유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이야기 나누기 수업인 거죠, 지금? 수업이라고 하기보다 약간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중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업 실현으로 그러니까요. 또 약간 상황극 이런 거. 정말 진짜 점점 연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야. 선생님들은 난이도가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중상? 그쵸. 저도 중상 이상? 중상인데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이런 유형이 처음 나온 거라서 그 점에서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업이 사실 일안이랑 네. 주안 이런 게 조금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의 그런 흥미를 교사가 되게 잘 관찰하고 그거를 또 수업으로 이끌어주는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더불어 생활하기가 들어가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네. 약간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안에서 놀이를 하고 싶고 어떤 아이들은 이 바깥 놀이터에서 이 놀이를 계속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런 갈등 상황과 서로 다른 생각을 잘 조율할 수 있게끔 해라 라는 이유로 약간 더불어 생활하기를 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 때로 생각해보면 주요 내용을 주셨었잖아요. 네. 약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라 라고 주요 내용을 주시는 거였는데 이게 약간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해본다면 선생님들이 자 구상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벤져스 일단 저는 만약에 이걸로 이런 문제를 받았으면 이런 상황인 거를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약간 실현을 하겠죠. 뭐, 그래, 너희는 뭐 안에서 이런 블록놀이와 이런 역할놀이를 하고 싶다고. 근데 너희는 뭐 개미놀이터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계속 하고 싶구나. 뭔가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야기 나누기 자리를 이렇게 정해야겠죠. 뭐 정자 같은 휴식 공간을 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이유를 맞게 그 실현해서 보여주면 되니까 원하시는 장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여기 휴식 공간 아니면 정자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야기 나누기 하려고 모였어요.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이야기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해서 그래 뭐 지금 바깥 놀이터에서 개미 놀이터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 뭐 이렇게 블록놀이랑 역할놀이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 나누기 공간을 설정한 이유까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정자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기에 그 바깥 놀이터 공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예 아이들하고 얘기로 나눠서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아이들이 직접 장소를 정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그러네. 같아요.
그래서 뭐 모래놀이터에서 하자고? 근데 모래놀이터에는 앉으면 엉덩이에 모래가 다 묻을 것 같네? 그럼 어느 공간이 좋을까? 뭐 미끄럼틀 아래에서 하자고? 거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 우리에게 정자가 있지. 정자에 가서 그러면 안전하게 앉아서 이야기 좋다, 나눠볼까? 좋다. 이런 식으로도 조금 자연스럽게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과 그 나누기 이야기 나누는 장소까지 같이 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이야기 나누기를 하러 모여서 이런 상황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에 교실에서 놀이하고 싶은 친구들은 왜 교실에서 놀이하고 싶은 건지 막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뭐 그러면은 바깥 놀이터에서 개미 놀이터를 계속 하고 싶은 친구들은 왜 그걸 계속 하고 싶은지 그런 이유들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 저라면 실내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이 그 놀이를 바깥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개미의 집을 개미 집을 만드는 역할놀이를 하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그럼 바깥 놀이터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개미 집을 같이 이렇게 만들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사가 제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교실에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바깥 놀이터에서 같이 놀면 더 풍성하고 더 재밌게 놀 수 있겠다라고 결론이 나도록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좋은 것 좋다.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 지금 보조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 그럼 같이 교실에 가서 너희가 필요한 거를 직접 가지고 같이 나오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잠깐 보여주고 실내에서 놀고 싶었던 아이들도 이 바깥 놀이터에서 뭐 그런 소품들을 가지고 와서 재밌게 놀고 있다는 모습을 약간 언어화 해주듯이 하면서 보여줄 것 같아요. 아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놀으니까 더 재밌다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더불어 생활하기를 넣어서 약간 거기에 이제 친구와 사이좋게 노는 거, 갈등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녹여서 발문에 약간 티를 내면서 말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지 제일 상단에 놀이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놀이 지원을 하는 교사 모습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적인 요소 그리고 인적인 요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적 요소로 생각하자면 제일 간단한 게 자료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소품이 더 필요해, 이런 자료가 더 필요해, 뭐 모래삽이 더 필요한 거 같니? 이러면서 더 가져다 주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 준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공간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적 요소로 보자면 교사가 함께 놀이 참여자로서 공동 놀이자로서 참여해서 뭐 개미가 뭐 지금 재밌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를 좀 팍팍 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뭐 이 역할이 없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막 약간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티를 팍팍 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반성적 성찰에서도 놀이 지원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했을 때 아까 내가 이렇게 했다 근거를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적 지원으로 이렇게 했고 인적 지원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 놀이로 참여도 했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꼭 놀이 지원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안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이 있고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이런 갈등 상황,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같이 유아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교사가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반성적 성찰에서 수업에서 좋은 점, 아쉬운 점을 두 번째 문제, 성찰 문제로 나왔대요. 이거는 서울 단골 문제죠.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잘 하고 오셨죠? 그럼 이제 서울 면접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서울 이번 면접 문제입니다. 한번 네. 봐보세요. 개정 놀이 과정이 나왔네요. 확실히 바로 바뀐 줄것 같았어요. 원격 수업 방안이 지금 원격 수업 방안이 역시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또 나왔네요.
저희가 사실 문제 냈을 때는 조금 네. 큰 범위에서 원격 수업 방안을 물어본 거였었는데 여기는 지금 근데 사실 복귀해주신 분들이 이게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원격 수업 방안을 물어봤던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역할 4가지를 물어보고 원격 수업 방안 4가지를 물어본 걸 보면 이게 좀 연관이 있게 이 짝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엄청난데요. 네. 따로따로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연관돼서 생각하려면 그 짧은 시간에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 떠오르는 거 한번 뚝뚝 던져보시겠어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자일 것 같아요. 네, 놀이의 비중이 확 커진 그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관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관찰자 또? 그리고 사실 지원자? 공동 놀이자 약간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쵸. 중요하죠. 그런 것도 떠오르고 그 누리과정 교사 역할 4가지가 제가 이번 그 개정 누리과정 연수할 때 주셨던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첫째,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 이게 약간 뭐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생활과 활동이 연계돼서 교육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약간 교육과정을 짜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일과 시간에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놀이도 지원하는 활동을 또 계획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이죠?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 그래서 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지원해주고 놀이를 이해하려는 민감성을 갖춘 교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적,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번 실험 문제랑 이거랑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던 게 그러게요. 네, 지금 이렇게 놀이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그쵸. 그리고 간접적인 지원자 역할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또 여기 실험 실험에 문제에서 나왔죠. 나왔던 것처럼 이번 그래서 바뀐 누리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많이 보고 싶었구나 라는 게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세 번째 역할은 어떤 게 있죠? 유니쌤.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이네요. 전개된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기록을 이제 누적해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놀이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인 것 같아요. 또 결과보다는 놀이다 보니까 과정 자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이번에 과정한 문제가 진짜 근데 현장 경험 없으신 분들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수업 유형의 틀을 쓰라고 하는 과정안이 아니라 약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놀이 아이들 놀이 기록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주안이나 이런 거 대신 쓰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세 번째 역할에 좀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아까는 이제 저희가 관찰자를 떠올렸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그런 어떤 놀이에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한 다음에 이 기록을 쫙 보고 나면 우리 반 아이들은 지금 이 놀이에 관심이 있구나 이거에 지금 흥미가 있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또 이제 교육과정을 짜고 그 놀이 과정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학급마다 또 다르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여기 세 번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또 보고 싶어서 과정안을 또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역할이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 그러니까 약간 협력자 느낌으로 가정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과 협력하고 이런 협력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사 자신의 교육 철학과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교사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것. 그리고 약간 동료 교사끼리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런 교사의 모습. 그래서 약간 우수 사례가 있으면 이런 거를 토론하고 논의하기도 하고 내가 실행했던 교육과정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는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면 아이들의 이런 놀이를
부모가 직접 해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놀이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놀이를 지원해라 라고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 4가지를 물어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원격 수업 방안 4가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교사의 역할과 이런 원격 수업 방안을 연결해서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저희가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사의 그 역할, 운영하는 역할, 계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원격 수업 방안을 말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원격 수업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하고 있던 놀이 흐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원격 수업 교육과정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융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실제로 현장에서 갑자기 단계가 격상돼서 네. 원격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 과정의 흐름을, 놀이의 흐름을 이어서 원격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서 이제 놀이 꾸러미도 구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답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약간 물적, 직접적, 간접적, 지원하는 역할. 네. 이걸로는 사실 얘기할 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방금 얘기했던 놀이꾸러미를 직접적으로 놀이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물적 자원으로 지원하는 역할.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놀이꾸러미를 보낼 때는 그냥 놀이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놀이꾸러미와 관련된 계획안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들기 그런 자료들이면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과 해서 만들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계획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쵸? 설명서 목표도 같은 거. 있고. 네, 목표도 거기 안에 주어지고 그런 거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또 그런 놀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역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원격 수업 방안이 있을까요? 이제 가정에서 저희가 보낸 놀이꾸러미를 가지고 놀이를 한 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 뭐 유치원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정과 유치원이 기록한 거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록들을 이렇게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급 아이들에게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는 학급 신문으로 이제 아이들이 원격 수업 활동한 사진을 학급 내에서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간의 공유, 가정과 유치원의 기관과의 공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면은 유아 평가를 사실 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못해. 나는 가정에서 하니까 못해 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유아 평가도 교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부분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 그래서 약간 가정, 지역사회, 교사와 협력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사는 서로 원격 수업 진행 과정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했을 때 아이들이나 반응이 좋은지. 부모의 반응이 좋은지 더 적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 만약에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요즘에 그 놀이감을 아예 대여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내해줘서 지역사회와도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 측면에서는 놀이를 소개하는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가족 놀이를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교육청에서 공문 같은 게 내려올 때 우리 집 가족놀이라는 공문이 엄청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카페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놀이 자료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이 소개 영상도 보고 가족들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놀이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카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게 통신문으로 내보내면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소개해주는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문제 원격 수업 방안 4가지를 냈을 때는 약간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위주로 물어봤었는데 이 질문이 사실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원격 수업 방안을 얘기하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답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폭넓은 원격 수업 방안을 물어보는 건지는 저희도 그냥 이 복귀된 문제만 보고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벤져스 그러면 이제 집답형 문제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자, 집답형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죄송해요. 이거 근데 저 이 문제 네. 사실 저 시험 준비할 때 스터디원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이 문제를 내서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어떻게 교사 유튜버를 어떻게 찬반하느냐 약간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준비를 한 적이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둘 다 생각을 해놨었어요. 기대가 되네요.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이게 어쨌든 요즘에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네. 이거를 꼭 굳이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약간 다른 해외에 있는 교사랑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정말 먼 다른 지역에 있는 교사들과 이게 학습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사 스스로도 약간 이게 자기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정말 조심해야 할 뿐더러 유튜버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자기 발전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생각을 했었고 근데 반대 입장을 저는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거라면 이게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된다. 그쵸. 약간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게 더 본인의 업무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 교사로서의 책임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측면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 견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찬성 반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로는 저는 떠오르는 것들이 윤리적인 것들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유행어나 비속어 이런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게 약간 품위 유지에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떠오르고요. 또 그 유튜버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정보들을 오류 없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라는 아예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답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이 방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수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 금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태도할 때 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정당, 그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직답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보시죠. 이거 근데 되게 그 20년도 제가 봤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직답 1번 문제에서 네. 이런 그러니까 혁신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교사들 간의 이런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추가질의 문제로 그래서 너가 그런 공동체에서 너의 강점이 뭐고 그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기출이 보셨던 분이면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그런 수업 나눔이랑 뭐 학습 공동체가 되게 중요시 여겨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나올 만한 문제였다 싶긴 해요. 그래서 그런 활용 가능한 강점과 약점은
그런 저희가 뭐 강점 같은 거 많이 생각해뒀었잖아요. 그래서 제 복귀에도 있고 사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약점은 대신에 약간 너무 치명적인 거는 얘기하면은 가짜 약점. 그러니까 보완이 가능한 약점. 보완이 가능한 약점이거나 아니면 이게 약점인가 맞아요.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약점 사실 하나씩은 좀 준비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떤 약점을 준비를 했었냐면 너무 적극적인 게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처럼 적극적인 교사도 있지만 이게 소극적인 교사들이 내가 막 억지로 끌고 가면 이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런 식으로 보완이 조금 맞아. 가능하고 막 이렇게 저런 약점이 있으면 교사로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약점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약점을 얘기하실 때는 보완 방법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뭘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보완 방법도 같이 플러스 내주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벤져스 자, 그럼 공동체성 관련해서 본받고 싶은 인물 혹시 떠오르는 사람 동시에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유재석!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공동체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약간 그러네요. 이유는요? 뭔가 혼자서 돋보이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캐치해서 조금 이렇게 항상 배려를 잘 하시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존중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나오니까 그런 공동체성 사실 되게 잘난 사람인데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이렇게 딱 떠올려줘서 오히려 정말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예전에 그 유니쌤이 우리 면접 키워드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다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동체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런 멋있는 말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두두쌤은 있으신가요? 유재석이 아니시라고. 저는 그냥 일했을 때 선생님들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뭐 모두를 어우르면서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같이 일했던 선생님을 말하면 되게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장 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도 게다가 약간 근거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게 잘 어울려 본 사람이다. 나는 사이좋은 교사. 그렇죠. 날 데려가라. 날 데려가라. 후벤져스 이렇게 서울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당황하셨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게 개정 누리과정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보내주신 거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바깥놀이가 나왔네요. 들여다보기랑 평가는 제외하고 이해하기랑 실행하기만 와. 실행을 하라고 이게 했나 봐요.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들여다보기가 도입, 이해 실행이 전개, 전개, 평가가 마무리 같은 느낌이네요. 조건을 보니까 여기도 개정 누리 과정을 반영해서 하라고 하셨네요. 실내에서 심화학장이 뭐죠? 아니 실내에서 심화학장이 뭐죠? 실내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실내에서 심화 확장을 하라는 건가? 그런 건가? 게다가 목표, 유형, 활동명까지 자유. 다 자유네요. 자유로.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뭐 바깥 놀이터에서 바다. 후벤져스 바다랑 배를 그냥 이야기를 나눈 거네요. 아직 뭐 만든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흙이 지금 물에 막 젖어 있는 상태인 거고. 이게 참 무슨 그냥 바깥에서 놀면 재밌을 텐데. 그러게. 왜 실내에서 굳이 심화학장을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배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배를 만들어요라고 한 상황인 거죠.
이걸 실내로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와우. 근데 저는 떠오르는 게 미술밖에 없는데. 일단 배를 만들자고 했으니까 일단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미술이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배 만들어서 뛰어보는 활동을 실내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 물에 어쨌든 그 뜨는 그 백업 두꺼운 백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돛담배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 나무 막대의 길이나 각도에 따라서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그래서 그 배를 처음에는 그냥 배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이거를 선생님 물에 뛰어보고 싶어요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큰 수조 뭐 바구니 같은 게 있어 투명 바구니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 그럼 이거 한번 물 떠와봐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떠와서 거기다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화 나온 내용들이 근데 이거는 왜 안 떠요? 이거는 자꾸 가라앉아요. 내 거는 뜨는데? 막 이런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막 어떻게 해서 물에 떴는지를 막 터득해가고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미술보다 뭔가 과학 같은 맞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도 미술 드네요. 플러스 과학이 된 활동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미술 활동으로 만약에 해보면은 아이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뭐 조개 껍데기도 주웠던 것 같고 뭔가 흙에 물이 이렇게 차는 것들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조 같은 데다가 흙도 넣어보고 뭐 조개 껍데기 막 이런 걸로 바다도 꾸며보고 아이들이 만든 배 가지고 아예 그런 뭔가 바다를 구성해보는 그런 활동이 저는 일단 떠오르는데 다른 유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예 이게 실내로 꼭 가야 한다면 실내에서 필요한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내에서. 그러니까 뭐 블럭 같은 걸 이용해서 배를 다 같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배를 같이 구성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직접 준 조개 껍데기랑 뭐 흙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배 주변을 뭐 이렇게 비닐을 깔아서 흙을 담아서 모래랑 조개 껍데기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미술 활동에서 여러 가지 뭐 파라솔을 만들다던가 아니면은 뭐 옷으로 뭐 수영복을 만든다던가 이런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서 실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게 어쨌든 자유 유형이니까 꼭 미술 이렇게 하나로 안 해도 그쵸.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역할, 쌓기, 미술 이렇게 다 지금 접목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통합적인 활동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어차피 자유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개정 누리과정이 이런 영역 구분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실내로 가져가면 저는 먼저 이야기 나누기를 조금 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둠별로 그럼 한번 너희가 이거 만들어 보고 싶다 했으니까 모둠별로 어떤 배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해서 토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둠별로 다른 배를 만드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미술 재료로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놀이를 하는 것도 뭐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놀이 이해하기와 실행하기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진짜 그 놀이 이해하기 측면에서 약간 이런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고 아이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 거고 관심 있는 건지를 좀 이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실행하기를 해서 그런 뭐 만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희는 듭니다. 네. 루벤저스 수업보다 수업 나눔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강점해요. 안 내리고 싶네요. 와, 세 가지나 나왔는데 먼저 수업에 중점을 둔 부분? 근데 이거는 좀 놀이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개정 누리 과정을 반영했다는 거를 조금 중점으로 중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원격 수업 아니 바깥놀이를 어떻게 원격 수업이야? 현장에서 그냥 약간 현실적인 거만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배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키트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그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긴 하는데 근데 고려할 점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런 게 어쨌든 바깥 놀이터에서 이루어졌을 때 더 재밌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집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바깥 놀이터에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친구들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이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좀 다룰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뭐 이런 부분을 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걸로 뭐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상되는 어려움도 아까 방금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흙이나 물 이런 건데 이거를 집에서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협력하는 부분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그 원격 수업으로 하려면 집에서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 없이. 그쵸. 그런 부분을 고려할 점에서 아주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고려할 점을 얘기를 하고 해결 방법도 얘기를 해야 되는. 해결 방법은 또 따로 안 물어본 것 같아서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같이 말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플러스가 없죠. 되면 플러스가 될 것 맞아, 같은데 오히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서 저였다면 일단 고려할 점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물어본 되게 것만.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의 평가 계획.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죠? 오늘 수업의 평가.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뭐 놀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그 말인가요? 평가 관찰을 할 건지 이런 걸까요? 근데 문제가 또 어려운 게 그러니까 원격 수업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그쵸, 수업에 오늘 수업의 할 평가. 거를 평가를 할 건지를 계획하는 거죠. 어떻게 평가할지? 그러면은 사실 저 그냥 진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아이들 관찰? 그런 과정들을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해서 그 중에 의미 있는 대화들이 뭔지를 또 적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 놀이에서 아이들이 어떤 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생겼고 어떤 것들이 궁금해졌고 이런 것들을 적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다음 놀이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걸 계획해야 되겠다라고 쓴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건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그럴 거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복귀한 문제를 어. 보고 있는데 근데 당황스럽네요. 맞아요. 이걸 지금 저희야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이걸 보지만 수업 다 하시고 나는 1, 그래. 2번을 해치우시고 3번을 딱 마주했다면 맞아. 이게 수업 나눔이 진짜 어려운 게 사실 교사들도 현장에서 내 수업을 하고 바로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 수업에서 의미 있던 게 뭐였을까, 부족했던 게 뭐였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하자마자 진짜 그쵸. 지금 떨리는 상태로 수업을 했는데 참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도 들어요. 저희 문제 봤을 때 표정 보셨죠? 네, 선생님들은 더 하셨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진짜. 투벤져스 그럼 이제 평가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문제도 보내주신 거 저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인 거죠? 네. 토이 나왔네요. 오. 주의 집중 전략? 뭐 손유이 이런 거, 뭐 택배 상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리 배치. 또 동영상.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라. 네, 토이를 되게 연습하셨다면은 무난했을 것 네. 같은데 토이를 처음 만약에 맞닥뜨리셨다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되게 저는 유니쌤이랑 두두쌤 수업 실현 그 복귀했던 게 바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도 했었고 자리 배치 뭐 이렇게 잘 앉아 있는지 그런 발문들도 했었고 동영상 활용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토이 주제랑 규칙 정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질문 목록 만드는 거랑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개 갈등 해결 방안 뭐 의견이 다른다든지 그런 갈등 해서 해결하는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유니쌤이었나 두두쌤이 유니쌤이었던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하나로 합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활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극적인 유아도 있고. 소극적인 유아는 뭐 옆에 또래 지원을 음. 통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 결정 방법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약간 핵심이 그런 갈등, 토의를 하다가 뭔가 의견이 다르고 갈등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토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서 당연히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소극적인 유아도 있고 의견이 다른 유아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토의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보내주신 걸 보니까 놀이 상황이 제시가 됐었었네요. 뭐 지뢰 때 놀이를 하던 친구들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공간이 부족해져서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수업이었네요. 이건 유니쌤이랑 정말 쌤이 하신 수업이랑 보셨으면 진짜 도움이 비슷해요. 조금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주제랑 이런 상황만 다르게 넣어서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영상 자료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등이 생긴 게 동영상 자료로 나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갈등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거를 이제 도입해서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토의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럼 됐을 만 5세 20명이었으니까 충분히 토의도 모든 토의로 네, 해도 되고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넣어보면은 뭐 처음에 주의 집중 그 만능 노래 그거를 해서 뭐 모두 선생님이 잘 보이고 친구들도 잘 보이는지 자리 이런 위치 자리 위치 확인하고. 확인을 하고 뭐 어떻게 앉아 있네요. 뭐 반원으로 앉아 있다든지 뭐 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확인 한번 해주고 동영상 보여준 다음에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었지. 해서 이런 토의 주제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토의할 때 필요한 약속이나 이런 것도 친구들 얘기 다른 사람들 의견도 잘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을 해주고 토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토의를 하는 상황에서 그 뭔가 이런 의견이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의견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말로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서적 지원을 교사가 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왔었나 봐요. 이거를 토의 중간중간 계속 그 소극적 유아도 조건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따뜻한 교사의 모습,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교사의 모습을 어필하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괜찮아 글씨 못 써도 돼 그림으로 그려 이런 식으로 조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됐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갈등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속상했구나. 근데 누구는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렇기도 하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언어화해주는 모습도 정서적 지원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거랑 연계하는 게 아니라 토의 자체로만 나와가지고 토의에 대한 상황 자체를 엄청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과 발문들을. 근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런 아이의 상황도 보여주고 저런 문제 상황도 보여주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해요.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 간에 이렇게 토의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A와 B 유아가 갈등이 생겼을 때 교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의견을 하나로 합칠 수 있나 이런 게 의사결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교사가 딱 정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래 해결할 수 누구누구는 있게? 뭐 이러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 뭐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 생각이니 좋은 생각이라니. 그래서 누구누구는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뭐 그래 뭐 누구누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막 뭐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끄덕끄덕 하고 있구나. 막 그러니까 해결한 거다. 나는 약간 이런 거를 다리만 놔준 거다라는 식의 발문들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원 수업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평가원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편식하는 유아의 지도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알레르기 지도 방안? 있는 유아 그리고 편식하는 유아 이 두 유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나온 것 이거 같아요. 딱 이렇게 해서 작년 20년도 서울 과정안에 이게 나왔거든요. 요리 수업이 나왔는데 그 알레르기 있는 유아가 있었고 편식하는 유아가 있는 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나왔네요. 역시 기출이 답이다. 그러네요.
하고 각 유아의 부모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씩 말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알레르기 알레르기부터 있는 한번 아이? 가볼까요? 응.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 지도 방안 2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식단표에 알레르기 성분을 미리 같이 번호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번호가 나오는 날이면 그 식품이 나오는 날이면은 이제 주의를 해서 조리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대체 식품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음식을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그것도 방안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 담임 교사가 아 맞아요 그 아이 알레르기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교사끼리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도 뭐 지도 방안이라면 지도 방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식하는 유아 지도 방안은 사실 이거는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 단골 문제기도 하고. 그쵸. 요리 수업에도 많이 싸웠기도 했던. 그쵸. 뭔가 지금 코로나 사태인 상황에서 요리 수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짓수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필요하다면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편식 동화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왜 편식 관련된 동화 되게 많잖아요. 막 그 무지개 방귀뽕도 그 막 네, 여러 가지 골고루 먹었을 때 막 무지개 색깔 똥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동화를 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편식을 했더니 막 옛날에 건강이 튼튼히 막 그 동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건강이는 항상 막 건강해 튼튼해. 근데 어떤 애는 항상 아파. 알고 보니까 막 얘는 막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는 애였어. 그런 동화도 막 들려준 다음에 약간 그 등장인물에 동일시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역할극이나 동극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하면서 뭐 그러면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한번 조금씩 뭐 먹어보는 방법 뭐 그런 거를 표로 만들어서 실천해보기도 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도 방안으로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조금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뭐 먹기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먹어봐 이렇게 하는 강요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이거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대 옆에 친구들 봐봐 친구들도 엄청 맛있게 먹고 있네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맛있어. 나도 먹어볼게 이러면서 와 진짜 맛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같이 나왔던 문제인 부모 협력 방안으로도 같이 연결을 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이렇게 지도하듯이 가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질 때 더욱더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가정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편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했던 그 수업 생각나요 갑자기. 그 저희 왜 여러 색깔마다 그 음식이 주는 좋은 점, 영양소 이런 거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스티커 붙이면서 이런 활동을 했잖아요. 그 판을 아예 그 가정에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그 집에서 막 그 색깔 먹어봤을 때 이렇게 스티커 붙여보고 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가정과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럼 알레르기 있는 아이 부모와 협력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먹어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사와 부모가 정확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또 지속적인 상담이나 뭐 교류를 통해서 아이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정과 이제 교사 간의 소통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일단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로 대면 비대면 병행 수업 해서 놀이꾸러미를 제공한대요. 이제 행사랑 사전교육 설명회 등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마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무산된 상태고 놀이꾸러미를 전달했지만 부모님들이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등원을 하다 보니까 낯설어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그런 상황이 제시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도 이런 게 고민하는 점인데
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히려 물어본 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네요. 진짜 현장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긴 한데 음, 이걸 4가지나 이야기해야 되네요. 그러게요. 와우. 이제 기본 4가지군요. 그러게요. 우선 4가지를 말해야 되니까 사례에 있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씩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4가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하나 만약에 얘기를 해보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유치원 행사나 사전교육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PPT 같은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만들어놨던 자료들을 활용해서 줌 같은 프로그램이 요즘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뭐 교사가 음성으로 말을 하거나 뭐 작은 영상으로 교사 얼굴을 띄워놓고 한다던가 해가지고 이제 계획했던 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번에 네. 부모 연수 같은 것들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 한 네.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계획했던 거를 아예 그냥 포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행사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놀이꾸러미를 보냈는데 부모들이 놀이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를 다뤄주면 좋을 것 같죠? 저희가 했던 것처럼 아까 미미쌤도 말씀하셨지만 그 놀이꾸러미를 저희가 배부를 할 때 계획안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안이나 놀이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뭐 책자, 영상을 함께 배부를 한다면 부모님들도 놀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고 유아들도 더 정확한 올바른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 방법이나 목표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문득 떠오르는 건데 부모용과 아이용을 좀 같이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는 이 교육이 이러이러한 점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재밌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좀 드리고 유아들한테는 뭐 같이 뭐 만드는 영상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준다든지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원을 해가지고 적응하기 힘들다는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등원하는 아이들 그리고 등원하고 있는 아이들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등원 유아들에게는 유치원 관련 활동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환경 사진이라든지 교실 환경 또는 뭐 우리 반 친구들 선생님 얼굴 이름 이런 걸 다루는 놀이 자료들을 조금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충분히 유치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적응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등원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치원에서의 경험을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놀이 활동이나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아예 상황 자체가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쵸? 베이스로 해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자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걸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활동들? 뭐 친구 수수께끼 게임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마이크 잡고 뭐 하는 거죠. 뭐 이 친구는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자리에서 이제 뭐 손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놀이도 게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고 해야 되지 해야겠죠?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가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등원 반반씩 만약에 등원을 하는 상황이면은 이때 첫 번째 등원했던 아이들이 했던 활동 그 시간에 일어난 일들과 두 번째 이제 나왔던 아이들의 그런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교사가 좀 영상이나 이런 거 찍어서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공유해 주는 것도 좋은 재밌을 것 방법, 같아요. 재밌을 네, 것 좋을 같은 것 같아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즉답 2번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어, 또 인성적. 그러네요. 자질. 평가원 문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성적 태도, 자질. 단골 문제. 지금 욕을 하는 유아가 나왔고 음.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교사가 상담을 그만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자질과 그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근데 제일 처음으로 그냥 공감. 첫째 공감입니다. 그때 상담 무조건 맞는 저희 키다. 면접할 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 공감입니다. 공감을 해야 이제 부모님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실 테고 그래 마음이 열려야 저희가 대화를 하고 문제 행동을 또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맞아요. 공감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얘 욕해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맞아.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가정에서와 유치원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속상하신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사실을 이제 열렸을 말씀을 경우에 드려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그런 행동도 사실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네. 조금 얘기를 해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아이만 너무 이상한 거 맞아요, 맞아요. 해서 맞아요.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렇기 거고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잘 이걸 지도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욕하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이가 나는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른은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 같은 경우에 그냥 또래가 하는 말을 모방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정확한 뜻을 못하고 그냥 저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른 같아 좀 멋있어 보여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을 몰라서 네. 그렇게 그냥 다른 표현, 좋은 표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순간 화가 났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상담을 그만두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라고도 책임감, 인내, 그쵸. 끈기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 아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부모한테 이해시키고 설명을 드린 후에 같이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상담을 포기해버리는 건 조금 교사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책임감으로 대답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협력하는 자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가정과 계속해서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면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미미쌤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뭐 우리가 함께 지도함으로써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할 때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자질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상담을 할 때 객관적이나 전문적인 자료 같은 것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같이 이렇게 모색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즉답 2번까지 저희가 살펴봤어요. 네. 그럼 이제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저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응원도 많이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인천 문제를 맞아요.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일단 선생님들이 아직 못 보셨거든요. 한번 리얼 반응을 보내주세요. 인천이 이번에 좀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좀 진이. 성적인 문제로 원숭이. 그쵸?
나무 타는 거 막 그쵸. 혁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자. 기대됩니다, 인천. 감히 먼저 문제를. 구상형 문제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수능이에요? 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시간 남았어요. 아니 진이 뭐 그림 이번에 시. 시. 와 진짜. 자, 봐봅시다. 봅시다. 밤길 네. 김종상님의 밤길이라는 시인데 교사의 관점으로 의미 있는 점을 찾아라. 인천은 이런 거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그림에서도 나무 타는 그림에서도 이 그림에서 시사하는 의미 바가 있는? 의미가 시사하는. 뭐냐 그거를 찾으라 하고 그걸 또 바탕으로 내 교사상을 얘기하라는 거네요. 일단 한번 시를 읽어볼까요? 그러게요. 네. 자, 시를 좀 목소리 뜯어봐야겠다. 예쁘신 우리 두두쌤께서 방송이 있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큐! 밤길 김종상. 어두운 밤길에서 넘어질까봐 달림이 아. 따라오며 비추어져요. 우선 여기서 네. 저는 어두운 밤길에서 넘어질까봐 음. 비춰준다는 측면에서 약간 보호자, 약간 보호하는 측면도 떠오르고 아니면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약간 안내자, 인도자, 동행자 이런 느낌도 약간 저는 들어요.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조금 음. 보호자 이런 측면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따라오며 비추어져요. 음. 이런 부분이 조금 지도자, 그쵸. 안내자, 인도자. 인도자. 교사가 달림이 되는 거죠. 이끌어주는 음. 그런 맞아요. 거니까요. 혼자서 걸어가면 심심할까봐 개구리 개굴개굴 노래해줘요. 너무 좋다. 저 이 이건, 부분은 약간 이 부분도 약간 동행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약간 친구 같은 느낌? 놀이 참여자, 그쵸. 그러니까 그런 함께 부분도. 놀이하는 공동놀이자, 놀이 지원자. 그런 점들도 떠올라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잖아요. 음. 근데 그거랑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은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놀이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함께 배우고 그쵸. 조금 이런 거 교사가 혼자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기보다는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방향으로 대답하면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의미를 사실 찾을 수 있는 거는 네. 많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거 말고도 뭔가 내가 그 교사상이 있으면 그 부분이 탁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만 잘 돼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자신의 교사상이 먼저 확립이 돼 있어야 맞아요. 뭔가 말을 그러겠네요. 어떤 말을 따와서 얘기를 해야 될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들은 교사상 어떤 교사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저희 네. 교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항상 같이 놀이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또 찾고 뭐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아이가 저를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게 저의 교사상이었는데요. 그거를 여기에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 약간 동행자 느낌으로 그쵸. 이거를 읽어내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함께 이 달님이 비춰주면서 이 아이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얘가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노래 부르면서 노래주기도 같이 하고. 동행하고 이런 측면들을 뽑아내서 나는 이런 유아와 친구 같은 교사를 꿈꾼다. 동행하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충분히 꿈꾼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근거들을 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네. 교사상을 녹여서 네. 대답을 하셨으면 잘 좋을 것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교사상을 미리 생각을 안 해놨으면 되게 당황했을 그쵸. 수 있을 문제예요. 네. 맞아요. 교사상을 세워놓는 게 참 필수인 가장 것 같아요. 2차 할 때는. 그럼 즉답 1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이 나온 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교육 안정망의 규면. 전에 시책을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답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뽑아내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의 시책을 모르는 상황에서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이 방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잠시만요. 나 저만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것도 너시 인천의 너무 좀 특징을 반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인천이 그렇죠. 진짜 그쵸?
진짜 도시 지역 같은 곳도 네. 있고 바다도 농어촌도 있고, 있고 바다도 있고 오. 그게 그래서- 진짜 인천이 되게 다양한 지역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중에 이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약간 인천에서 어떤 네. 지역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좀 아, 알면은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천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분들이라면 음. 생각을 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나는 만약에 인천에 합격했어. 음, 그러면 발령이 나면 어느 쪽으로 발령은 날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원도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뭐 도시에 있는 문화예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활용하는 하겠다. 방법도 할 수 뭐 있어. 이것도 그냥 쉽게 대답할 맞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농어촌에 만약에 떠오르는 뭔가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를 활용한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사실 네. 가능한 문제인 것 아니면 같아요. 그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어. 지역적 특징을 생각을 하셔서 그걸로 맞아. 대답을 하셨으면 진짜 잘 더 하셨을 것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즉답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신년사. 혹시 이거 유니쌤이 10년사도 보라고 하셨는데 네. 보셨겠죠? 나왔네요. 선생님들 보셨겠죠? 보셨으면 진짜 그냥 쉽게 이렇게 스킵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에듀테크 기반, 기반 역량이 역량을- 뭐죠? 에듀테크 기반 역량. 신년사에 아마 이제 나왔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게. 근데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온오프라인 수업 내용 그런 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 진짜 다 코로나 원격 수업 이거는 정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가 원격 수업인데 그래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 원격 수업 약간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에듀테크 기반 역량이 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찬스. 원격 수업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미래형 수업. 끊임없이 지나는 원격 수업, 미래형 수업. 근데 그럼 되게- 신년사가 뭔지도 알아야 답변을 근데 하겠네요.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 그러네요. 교육감들도 전국적으로 많은 그냥.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 그래서 신년사 내용에는 약간 이제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원격 수업, 블렌디드 수업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이제 자신의 에듀테크 기반 역량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말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갑자기 저 떠오르는 게 저희 19년도 서울 문제에서 막 AI, 인공지능 네. 뭐 이런 거 쫙 내주고 그때 이제 교사로서 자신의 강점과 그 강점을 활용한 수업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한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냈던 문제도 사실 미래의 유아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교사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강점,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역량을 통해서 어떤 이런 수업들,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온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량은 되게 많잖아요. 뭐 만약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수업을 만약에 하겠다고 예를 들 거면 뭐 나는 이런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뭐 약간 인성적 측면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소통을 잘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떨어져서 수업도 하지만 뭐 부모와 가정과도 소통을 하고 유아와도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협력으로 가서 동료 교사와 같이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래서 더 질 좋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듀테크 기반 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해석하는 것만 해도 네, 신년사를 봤으면 조금은 예상 가능할 보니까 그 신년사 보니까 뭐 VR이나 AR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언급을 해줬으면 맞아요.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니까 난 이런 역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천 문제까지 저희가 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대구 문제 보내주신 게 있어서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처음 보는 놀이 상황. 이번에는 다 놀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상자 이번엔 상자네요. 영화관 나왔어요. 영화가 수업하셨잖아요. 우주 선생님이 네. 실제 현장에서 영화관 놀이를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초대도 해주시고 막 맞아요. 이러셨어요. 영화도 네. 다 같이 보러 가고. 네.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유아들이 교실 한 켠에 상자로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의자도 의자를 놨어요. 놨고. 영화관 놀이를 했어요. 아 공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네요. 큰 유아가 앞에 앉아 뒤에 있는 유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들을 다 영화관 놀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공간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좁은 그래서 상황에서. 키 큰 유아가 앞에 있으니까 막 트러블도 보이는 생기고 거죠? 그리고 수업 설계를 보니까 상황에서부터 확장될 수 있는 놀이 3가지가 아, 수업 중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화관 놀이를 하는 것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일단 하나하나씩 그냥 지금 보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해볼까요? 그래 볼까요? 일단 저는 떠오르는 게 일단 두두쌤 반에서 이런 놀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확장을 시키셨냐면 아이들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영화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네. 일단 이게 놀이가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동극하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어서 네. 선생님이 그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아이들이 등장 인물이 된 거죠. 그런 그렇죠. 영화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우리 반만 보기가 아까워. 그래서 초대장을 만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반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함께 저희 영화 이거 홍보를 보러 하고. 오세요 하면서 홍보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진짜 날짜를 정해서 네. 초대를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이 영화관에 그냥 영화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나누신 거죠. 필요한 팝콘이랑 거. 그렇죠. 팝콘도 목표소랑.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영화관에 내 초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영화관에 가면은 팝콘도 있고 의자도 있고 표도 있는데 우리 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초대를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영화를 보러 와요? 해서 그런 가게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영화를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걸 확장한 놀이로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팝콘 주는 자리 막 이렇게 팝콘 가게, 매점 이런 것도 만드셨고 매표소도 구성하기? 만들었고 네, 그런 거. 영화관도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로 확장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초대장 만들고 초대해서 다른 반이 와가지고 저희 막 다 같이 가서 상영하는 네 영화 상영을 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 막 후기도 들려주고 네. 영화 보고 후기 편지도 네 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벌써 3가지 놀이 그쵸, 확장이 그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포스터 만들기 이런 것도 했었고요. 초대장 만들기.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못 가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 극장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자동차 극장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화관을 구성해보는 놀이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연계 놀이로 한번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교사의 지원 방안 2가지. 크게 나타난 게 지금 공간이 좁은 거랑 키 큰 아이가 앞에 앉아 있는 거. 이 네. 2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를 수업에서 보여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간은 사실 그 교실에서만 한정 짓지 말고 복도나 신체활동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교실 한 켠에 상자로 스크린을 만들고 영화관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전체로 확장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우리 복도로 그럼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해볼 수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영역장을 잠깐 미뤄볼까? 아니면 뭐 우리 책상을 벽에다 붙여볼까? 이런 식으로 발문하셔서 교실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키 큰 아이는 키 큰 아이를 너 키가 크니까 이렇게 뒤로 가줘 하는 보다는 이게 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직접 교사가 어쨌든 교실에서 제일 키가 크잖아요. 교사가 직접 그 아이들 앞에서 앉아보는 거죠. 선생님 때문에 안 보여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앞에 앉으면 키가 큰 선생님이 앞에 앉으면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해서 맞아요. 같이 해결 방안. 네. 같이 키가 해결방안 크면 찾아보는 걸로. 뒤로 가서 앉아주면 좋겠다 해서 키 큰 아이들도 다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아이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네. 선생님 그러면 의자를 좀 뒤에 둬요 해서 바닥에 앉는 친구들과 뒤에는 의자를 둬서 좀 잘 보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유아들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가정과 연계 방안 2가지는 확장은
상황에서 있어요.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평가하고 나서 약간 아 근데 오늘 놀이를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초대를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영화 영상을 뭐 집에 선생님이 보내줄게 전달해줄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뭐 부모님, 그러니까 가족과도 한번 이런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집에서 그런 걸 해본 다음에 뭐 그림으로 그려와도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그런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또 나오고 싶어요 하면 뭐 부모님이 1분 이내의 영상을 짧게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또 그걸 함께 연결해가지고 또 우리 반의 활동할 수 있고 가족 영화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에. 놀이 기록 방법 2가지.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여기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근데 동영상 촬영 촬영도 자체가 사실 그쵸, 기록 놀이 기록이죠. 방법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 뭐 매표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 이런 것도 놀이 기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수업 실현 문제니까 그런 모습을 실현을 다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사진 찍어줄게. 이런 거. 맞아 이런 발문을 넣어서 티를 팍팍 내줘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으로 이제 수업 중간에 그럼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을게요 하고 평가 때 이 모습을 우리 그럼 아까 찍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하면서 하면은 놀이 기록을 평가에도 활용을 했다 이거를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상도 보여주고. 그쵸. 다음에 이제 놀이를 통한 유아의 유아의 배움 2가지를 실현해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 배움 자체가 약간 저는 배움하면 협력적 배움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혼자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웠어. 그쵸.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너무 쉽게 재밌게 더 풍성한 영화 만들기랑 이런 놀이가 된 거예요. 맞아. 그런 부분들을 좀 말로 이렇게 좀 티를 팍팍 내면서 그런 거를 어려운 알았구나. 그쵸.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하니까 이런 게 더 재밌었구나. 실제 네, 수업을 실현으로 했을 때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업했을 때 영화 자체가 음. 배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촬영 감독도 있고 뭐 이렇게 스태프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친구는 스태프 역할을 해주겠어 하고 스태프 역할하고 촬영 저는 진짜 카메라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찍은 영상을 보니까 진짜 다른 배우 친구들이 정말 멋있게 나온다 하면은 협력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미디어 활용 능력도 어떻게 배운 거네요. 그러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건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설계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설계를 해서 실현을 하라는 것 같고 쉽지 않네요. 수업 실현의 조건이 또 있는데 확장놀이 3가지 포함? 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확장 놀이를 그거를 수업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이 영화를 우리가 만들면 더 재밌겠다고 하면서 그 영화를 찍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럼 근데 뭐 선생님 아까 수업할 때 그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근데 영화관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런 모습도 되게 많이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거에 진짜. 하루 만에 되는 수업이 아닌데 지금. 맞아요. 며칠에 걸쳐서 저희도 한 수업을 달을 하셨거든요. 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만 딱 그 조건만 보여주시고 수업을 빠르게 많은 넘어가시고. 걸 맞아요. 보여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조건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서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약간 확장되는 모습을 짧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가지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고 지원 방안도 아까 근데 막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그럼 그 자료를 제공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쵸. 또 인적인 지원으로 선생님 무슨 역할이 지금 해야 되는 필요한데 없다고 할 친구가 없다고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같이 놀이 참여자로 지원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를 팍팍 내면서 하실 때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키 큰 유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갈등을 중재하는 것도 교사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주고 혼자 놀이하는 놀이하는 유아에 대한 지원. 저는 항상 혼자 이렇게 멍하니 좀 서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뭐 그랬구나 하면서 그러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아 저기 친구들은 뭐를 하고 있네? 저기 친구들은 뭘 하고 있네? 이렇게 좀 한 번씩 읽어주면서 혹시 뭐 두두도 하고 싶은 놀이가 있니? 뭐 물어보는 걸 해가지고 아 저쪽에 뭐 하는 친구들의 놀이를 나도 끼고 싶은데 조금 쑥스러워. 선생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 같이 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약간 손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같이 놀고 싶다는데 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놀게 되었구나 라는 모습까지 실현으로 좀 보여주는 연습을 좀 했었어요. 다른 방법도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좀 조건맨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실현을 하고 평가 때 우리 땡땡이가 처음에는 놀이 할 때 조금 맞아요. 힘들어했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아졌네요. 어떤 놀이가 재밌었어요?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구나. 매표소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짚어주고 저도 미미쌤처럼 그냥 이렇게 네. 한 번씩 둘러보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도 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안전에 관한 돌발 상황 내용? 어. 근데 이게 어떤 안전 상황이 있는 맞아요. 건지 안 나온 거죠? 설정을 내가 하는 좀 건가요? 그런 건 것 같아요. 어. 놀이 중에 안전에 관한 돌발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지도했느냐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제일 풀기 쉬운 맞아요. 상황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의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의자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꼭 안고 조심히 천천히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를 구성을 하는 걸 했으니까 블럭을 너무 높이 쌓는 거? 이게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벤더스 대구 먼저 구상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지 놀이 사례가 나왔어요. 음. 아이들이 엄청 딱지 놀이에 관련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다양하게 있는데 나타났네요. 이런 사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이런 사례에서 나타난 유아의 놀이 경험을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말하라고 했어요. 네. 5가지 어떤 영역들이 있죠?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5개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제시문에 있는 순서대로 짚어야 좀 편할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놓치고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부터 한번 저희가 네.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딱지를 아이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막 잘 뒤집어지는 딱지도 있고 힘센 딱지도 있어서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아이들이 잘 뒤집어지지 않고 힘이 약해서 그쵸? 그쵸. 그래서 잘 뒤집어지고 힘센 딱지를 그쵸. 만들고 만들어 싶어 하는 하는 지금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막 냉장고에 넣어보기도 하고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봤대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실험을 한 거잖아요. 뭔가 그쵸, 냉장고에도 그쵸. 넣어보고 어떻게 해야 더 힘센 딱지가 될까. 이게 약간 자연 탐구 할수 있을 것 측면에서 같아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보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술 예술 경험 네, 예술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일단 딱지 치기 자체랑 딱지 만들기로 보면 신체 운동 건강으로 소근육, 대근육 활용이니까 그걸로 맞아요. 갈 수 있을 것 같고 접는 게 소근육을 사용하는 거고 딱지가 뭔가 이렇게 치고 하는 게 대근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사례가 뭐죠? 유아들끼리 시합을 하는데 이제 승패에 몰입하지 않고 함께 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여기에선 또 사회관계 맞아요. 다 함께 놀이를 즐기는 함께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규칙, 약속 이런 것도 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유아가 등장했대요. 이건 또 의사소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저 같아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어쨌든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주장하는 거니까. 네, 의사소통으로 넣을 수 있을 그러면 것 5가지가 다 나왔네요? 그럼 네. 그 뒤에 뭐 딱지 날려보기, 부채로 딱지 뒤집기 등 다양한 놀이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신체나 사회나 어떤 네. 것이든 자연 이야기를 할 수 탐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근거를 이런 식으로 왜 이게 그 영역인지를 설명을 붙이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그래서 사례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놀이 속에 배움 2가지와 이에 대한 교사의 지원 방안을 각각 세 가지. 3가지. 6가지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8개죠? 8개.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와. 오. 그럼 일단 이 사례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놀이 속의 배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협력이 맞아요. 그렇죠. 협력적 아이들이 배움. 제일 많이 배울 수 드러나는 있을 것 것 같긴 같아요.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사례에서 좀 많이 저는 보이는 게 문제 해결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방법도 만들어보고. 네. 그러면 협력 측면을 만약에 근거를 대면은 이 사례에서 어떤 측면에서 협력의 배움이 일어났냐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면 지금 사례에서 아이들이 딱지가 잘 뭐 놀이가 안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딱지를 바꿔서 만들어보고 방법도 바꿔보면서 더 나은 놀이로 더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맞아요.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걸 근거로 대면서 맞아요. 협력을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만들기만 했다가 이게 네. 아이들이 같이 치면서 놀이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게 협력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해결력 같은 근거도 아까 뭐 냉장고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방법, 다른 재료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더 잘 쳐지는 딱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력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교사의 지원 방안을 3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와우. 3가지씩이나 협력 자체가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뭔가 더 같이 했을 때 더 즐겁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교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례에서도 약간 뭐 시끄럽다고 했던 유아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유아의 다양한 의견들을 또 수렴을 해야 더 좋은 방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걸 조정해줘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지를 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해줘가지고 다양한 아이들이 더 많은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는 것도 교사의 지원으로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가 직접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규칙도 한번 정해보고 놀이 방법도 또 새롭게 정해보고 하면서 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제 해결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문제 해결력 하면은 일단 아이들이 궁금증이 생겨야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딱 발생을 하려면 그랬을 때 선생님 뭔가 궁금한 게 있어. 근데 그거를 교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런 게 궁금하구나.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알아보자. 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을 수용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냥 그 활동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넓혀주고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지금 여기에서도 딱지를 잘 안 뒤집어지는 거, 뭐 힘센 딱지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냥 그래 한번 만들어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딱지 더 멋진 딱지를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재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또 문제 해결력을 촉진시키는 교사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에서도 뭐 딱지를 날려보기도 하고 부채로 딱지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놀이 방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재료들을 제공해주면 더 아이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집답형으로 해볼까요? 넘어가 볼게요. 골절사고. 왜 다쳤어? 싫어. 안전사고 너무 싫어요. CCTV를 보여달라고 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영상 공개 절차 5가지. 그러니까 다른 아이를 밀어서 골절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CCTV를 보여달라고 한 거죠? 네. 이게 그냥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가 절차가 이제 있어요. 경찰관과 함께 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 5가지라고 이렇게 문제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정해져 있나? 이렇게 그럴 정해져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나올 네.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는 CCTV를 문제로 또 스터디에서 만들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CCTV를 보여주는 거, 아니면 설치하는 거, 교실에 설치하는 거 자체에 대한 찬반 같은 거를 연습했었는데, 와, 이렇게 절차를 물어볼 줄이야. 2차에서. 그쵸, 이게 1차 느낌이 네네, 나는 1차 것 느낌이 같아요. 나는 것 같아요. 1차에서 빈칸 뚫어서 맞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느낌인데 안전 이게 문제로 약간. 2차에서 나와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절차를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와, 너무 이거는, 조금 와, 외워서 답을 해야 되는 거라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찾아서 네.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잘못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 2번 문제를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나왔네요. 역시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온라인 수업 4시라 방한 5가지. 아니 왜 이렇게 가지수가 진짜 수업도 많네. 그러더니 구상형도 그러더니 5가지나 측면을 나누는 거? 네, 그게 우선 저희가 다를 것 같죠? 답을 많이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측면을 나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약간 일단 유아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원격 수업 방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 두 개? 세 개를 얘기를 해서 일단 개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채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만약에 부모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어쨌든 이런 원격 수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네. 그 원격 수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부모들이 이걸 어떻게, 만약에 놀이꾸러미를 보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런 방안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과 약간 그런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를 활용해서 그쵸. 저희가 아까 어디 지역 문제였죠? 어딘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지역사회 뭐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 이런 걸 안내해서 대여를 해서 또 집에서도 놀이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리는 하고 거죠. 지원 방안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족놀이 공문 와서 우리가 그걸 통신문으로 보내는 거조차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청이랑 연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교사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런 온라인 수업을 내시라 정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뭐 공부를 하겠다, 전문성을 키우겠다. 전문성을 키우겠다 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동료 교사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수업을 했더니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걸 공유해가지고 더 좋은 원격 수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해도 벌써 교사 스스로 측면, 동료 교사, 부모, 지역사회, 유아 측면, 유아한테는 이런 놀이, 뭐 꾸러미를 보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5개가 됐어요. 그래서 측면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 조금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당장 와. 3시간, 4시간 동안 지금 네. 저희가 네. 문제를 비워왔는데 막 탈탈 지금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다. 막 다크서클 힘드네요. 이런 거 같아. 근데 진짜 저희야 뭐 지금 편안한 상태로 이걸 보는 거지만 선생님들은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또 날도 추운데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카운트다운 막 되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기가 정말 누구나 다 어려웠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뭐 못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어려웠고 당황스러웠고 내가 한 게 맞나? 계속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정말 잘했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도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으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 절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절대 못해요. 못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편안히 노세요. 맞아요. 여지껏 쉬고 못하셨던 거. 맞아요. 그리고 몸도 많이 망가져 계실 것 같아요. 잠도 많이 못 주무셨을 테고, 그래서 잠도 푹 주무시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면서 조금 건강도 챙기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이거 사실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2차 시험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다. 일단 마음 놓으시고 네.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참았던 거, TV도 많이 보시고 네, 잉여처럼 한번 좀 지금 즐기실 수 있어요. 네. 행복하게 보내세요. 푹 쉬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만나요.